한국판 나사라고도 네,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판 나사라고도 불리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미래 우주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대가 달성군과 손잡고 우주공학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 겁니다. 경북대는 우주과학부를 신설해 전문 인력 양성과 우주인프라센터를 구축하고 달성군은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30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쏜 겁니다. 최근 인도의 무인달 탐사선이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국가 간 우주 탐사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의 여러 분야 가운데 발사체 중심의 연구와 교육 등에 치우쳐 있습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쏘고 난 뒤 다음 단계, 극한 환경에 행성 지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자원과 지질 탐사 등을 하기 위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북대학교는 우주항공을 기본축으로 우주경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달성 캠퍼스에 우주공학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80명 정원인 우주공학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갖춘 우주공학 전체 교수님 할 거예요. 그러면 나니까 모르잖아. 교수님 하기는 또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 영상 다 잘 들렸나요? 네,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렸나요? 영상 후반 부분이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 마이크가 꺼지면 소리가 안 나는군요. 아, 그러면은 후반부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 형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초고압, 초저압, 초저온 같은 극단적인 우주 환경을 재현한 대규모 인증 실험센터를 비롯해 우주공학 연구, 학술 산업이 어우러진 여러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경북대는 최근 달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300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는 서울대와 부산대, 경상대가, 인공위성은 연세대와 카이스트, 조선대가 각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실제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첫 시도인 만큼 대구가 우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잘 들렸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차면 네, 그 다음은 이제 브로셔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브로셔는 다 보셨을 거라고 보고 간단하게 보시면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에 이제 우주과학부가 생겼고요. 총 84명의 입학 규모를 갖고 있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과학부가 무엇인가, 뭐 우주공학은 항공우주, 우주건설, 우주로봇, 그리고 UAM까지 다 합쳐져 있는 다학제 전문성을 융합하는 학문으로 이에 맞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주기지 건설과 같은 극한 환경에 고려한 건설 건축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주항공, 항공우주, 대기권 비행체와 우주 비행체 시스템 해석과 설계를 위한 기술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유행하는 IT, AI 그리고 로봇을 융합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 뭐 졸업 후 진로 같은 경우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자료는 아마 입학처를 통해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학부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는 이제 UAM하고 이제 이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위성 쏘고 발사체 쏘고 다누리랑 그다음에 누리호랑 쏜 거와 같은 그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UAM 같은 경우는 KUM 산업으로 뭐 30년부터 35년까지의 에어 택시라는 드론 택시라는 또는 뭐 플라잉카 나르는 자동차라는 컨셉으로 이제 도심과 도심 간에서의 교통수단을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늘려보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좀 핫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또 다른 키워드, 즉 우주 산업에서는 또 다른 핫한 것은 이제 누리호 발사가 됐고, 다누리 달 탐사 인공위성이 발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세계 7대 강국에 진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45년에 화성으로 간다는 한국형 그 나사를 만들겠다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사회적 배경과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 배경에 맞춰서 저희 학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 개요, 학부 특성, 교육 목표는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다시 한번 좀 더 하이라이트 해보면, 기존에 있는 항공우주, 발사체랑 인공위성, 뭐 항공, 그다음에 UAM까지 포함한 항공우주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주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우주 건설, 기지 시공, 극한 재료 구조, 첨단 설비 환경, 그리고 이러한 그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우주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첨단 우주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공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우주 산업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공 역량은 크게 우주 건설과 우주 항공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요게 이제 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이나 화성에 탐사를 했을 때, 달하고 화성에 이제 발사체랑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는 탐사선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학과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자원을 탐사할 수 있고, 뭐 에너지를 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진짜 모르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겠죠. 그런 탐사를 할 때 필요한 건설과 그다음 탐사에 필요한 그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술들을 저희 학과에서 저희 학부에서 교육하고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우주 로봇, 기존의 로봇 기술,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우주 로봇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로봇이 운영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만한 건설과 유지 보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귀환할 수 있는 로켓이 다시 탐사선이 다시 귀환하려면 로켓 발사대가 건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주 위성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뭔가 그 로봇이나 또는 기지가 오퍼레이트 되려면 이제 하비스팅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저장하고 뭐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저장하고 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기술을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학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수체계도는 이제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데 약간 최근에 수정이 돼서 이게 이제 최근 버전인데요.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네, 잘 보이시죠? 네, 참고로 보시면 이제 1학년 1학기에는 교양 수업입니다. 대부분의 공과대학은 교양 수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양 수업과 그다음 MSC 수업, 뭐 수학, 컴퓨터, 물리, 뭐 이런 수업, 영어 이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저희 학부에서 그러니까 제안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교양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공통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2학기부터 이제 전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우주공학 개론, 그다음 월면 토공 기초, 축조, 그다음에 연력학 이런 식으로 돼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윗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MSC라고 해서 그 공통 이외에 학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학과 그러니까 매스, 사이언스, 컴퓨터 그 관련된
학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능형 시스템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수업, 설계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건설, 우주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뭐 재료부터 해서 뭐 축조 로봇 설계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축조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 환경제어, 환경 설비, 그 다음에 진동, 뭐 충격 해석,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랫부분이 이제 기존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항공우주 관련된 국과목이고요. 연력과 공기학과 열전달을 거쳐서 이제 뭐 동력학, 제어, 그다음에 비행 동력학 및 제어, 항법, 모빌리티, 그다음에 영상 처리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 비전 기술을 쓸 거고, 그다음에 인공위성하고 궤도역학, 뭐 전자, 에비오닉스 같은 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혹시 화면이 안 보이거나 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연구 현황의 그 45년 미래상, 그래서 과기부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발췌하면 저희 학부에서는 타깃하는 건 이 부분이죠. 이 수송하고 나서 그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다 구축된 후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산업 지적단지, 발사체 산업 지적단지, 그 다음에 발사장 인프라 이런 것을 건설하겠다. 여기다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것에 기술이 이제 집적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것만 교육하고 연구에서는 앞에 뒤에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주요 연구는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부에서 요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우주 사이언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아마 질문이 많으실 건데 그 뉴스에도 나왔듯이 달성 캠퍼스 현풍에 있는 달성 캠퍼스에 이제 우주 인프라 센터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거기에서 뭐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질문이 많을 텐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업은 여기 북현동에 있는 북구 북현동에 있는 본 캠퍼스에서 수업합니다. 그리고 교육 시설도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험 수업이나 기타 뭐 설계 수업 같은 거 다 여기서 합니다. 다만 거기 있는 것은 뭐냐면 학부에 이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는 학부에 있는 인프라는 이제 교육 실험 장비라면 연구 실험 장비는 아마 그 공간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 때문에 달성 캠퍼스에다가 새로 구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연구와 좀 더 나은 기술을 연구하거나 좀 더 나은 기술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원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 동안의 연구 과정을 위해서는 달성 캠퍼스에 있는 인프라와 장비와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학부생으로서는 수업을 듣거나 학부에 있는 실습 수업을 하거나 이론 수업을 듣는 데는 다 여기 본캠에서 한다. 대구 본 캠퍼스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안내 관련 직업은 기존에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항공우주공학이라는 학과가 존재하고 그런 학교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학교에 항공우주공학이라는 학과가 있진 않아요. 저는 이제 학부 대학원 그러니까 학부 석사 박사를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일단은 국내에는 뭐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뭐 항공대 경상대 건대 뭐 그런 몇 개 학교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취업 시장이 막 되게 불안하고 뭐 불안정하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항공우주공학 전공을 해도 항공우주공학이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취업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우연이 됐던 항공우주연구원이 됐던 아니면 카이라고 말하는데 LID 넥스원 뭐 등등 국방 산업이나 아니면 항공 산업이나 우주 산업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삼성이나 현대나 다 같은 공과 계열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학과거나 뭐 경쟁력이 없거나 뭐 힘든 학과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계와 전자의 베이스로 항공우주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학과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희 학부의 장점은 뭐냐면 어,
저희 학부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시대적인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랑 이제 제가 항공우주과학을 공부했던 한 20년 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항공우주과학을 학부생으로 공부했을 때는 그때는 항공우주과학이라는 게 국내에서도 관심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많이 협소했어요. 많이 빈약했는데 지금은 아까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UAM이라는 산업이 엄청 크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되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45년 뭐 40년 해가지고 화성을 탐사하겠다고 국가우주개발진흥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이제 최근에 다누리랑 누리호 발사한 것처럼 우주과학에 대한 투자도 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새 시대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 생각엔 한국과학을 공부하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되게 완전 인공지능은 되게 이제 안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을 배우면 향후에 10년 뒤에 인공지능이 사형 산업이 될지 뭐 신산업 그러니까 더뭐 발전하는 산업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10년 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되게 핫하지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우주는 제 생각에는 제 소견으로는 지금 막 핫하려고 하니까 지금 공부를 해두면 10년 뒤엔 되게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망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학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항공우주 관련된 직업군이나 아니면 그런 그 포지션 같은 거 이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산업이나 신직업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행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직업군이나 어떤 직업이 탄생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유럽 등 우주 선진국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운 벤처기업이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색적인 사업이 나타나 관련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분석으로 인한 전망이긴 하나 충분히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봐서는 이 전망이 뭐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관련 산학년인데 산년관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거는 아마 이 자료가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기타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지만 한국우주만 관련된 것만 해도 이렇게 많다. 네, 이렇게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기계나 전자나 그런 거로 더 넓히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다음에 저희 학부에서는 창업 및 취업 관련 연계 사업으로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쭉 이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대구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좀 이거는 이제 제가 관심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각종 경연대회 참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학부가 다른 학교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연대회에 많이 나가서 나도 보냈어. 난 보냈지. 진짜 돈 안 보냈대. 돈 보낸 척한대. 야, 그럼 오늘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네. 선생님께 하자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네, 노영태 학생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우주 관련 국내 각종 경연대회 참가를 장려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학부 차원의 재정 지원하고 해서 학과 특화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학부생을 같이 하면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매달 뭐 월 1회 이상으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산업체하고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해서 이제 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적극적으로 채용되도록 뭐 계약 학과 수준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채용되도록 네트워킹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학생의 진학 프로그램 운영은 뭐 말 그대로 진학을 상담하거나 면담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신기술 분야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이나 뭐 기타 뭐 메타버스나 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학과 설명을 했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구두로 말씀하시거나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이거를 제가 익명이 아니고 그냥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네. 박소연 학생이 고등물리를 공부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공부하면 좋죠. 근데 뭐 꼭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리학 1, 물리학 2를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하면 좋게 하겠지만 꼭 필수는 아닙니다. 다음 신수 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학부에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 학교에 질문하셔야 되는데 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당연히 있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뭐 6개월 단위가 있고 1년 단위가 있고 또 학교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게 있고 얼마를 또 지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입학하시고 나서 차츰차츰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입학하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실 비대면이고 이 입학 설명회를 또 1회로 끝낼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략 한 35명 정도 와 계시는데 질문을 지금 생각이 안 났는데 만약에 나중에 산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답변이 됩니다. 네, 지구과학 1 오재유 학생이고 지구과학 1, 2를 공부하고 가는 게 좋은가요? 지구과학 1, 2 공부하면 좋죠. 공부하면 좋은데 아까 고등물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변하고 동일합니다. 네. 공부하면 좋으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뭐 대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그 대학교 수준의 일반 물리학과 대학교 수준의 지구과학을 아마 배우실 거라서 그 배우실 때 고등학교 수준에 몰랐던 부분을 본인이 열심히 하셔서 메꾸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어 원은 모르겠는데 2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학과는 그러니까 뭐 그런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도 했는데 위촉사정관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천문학과 항공우주과학의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천문학은 자연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그러니까 자연과학 그 사이언스고요. 천문학은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은 엔지니어링이에요. 공학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그게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입학하시면 좀 더 알 거예요. 사이언스는 없는 거를 되게 발견하고 발굴하는 거고요. 공학은 있는 거를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지구과학이 기본 바탕이 돼서 항공우주공학을 하는 건 맞지만 물리학과 지구과학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호 학생 우주공학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배우는 내용이 있나요? 근데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전공 잠깐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전공 역량에 우주 건설이 있고 항공 우주가 있어요. 우주 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주 건설 반, 항공 우주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 건설 관련된 교과목들도 있고 항공 우주 관련된 교과목들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세연 학생, 신설학과에서 학부 내 기존에 구축된 노하우라든가 선행 연구된 요소가 없는 상황인데 학부과에서 연구라든지 대학원 진학 시 연구를 해야 하는 점에서 디메리트가 존재할까? 이거는 오해가 좀 있는데 신설학과에서 학부 내 기존에 구축된 노하우라든가 선행 연구된 요소가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설학과지만 신생 교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교수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부에 있는 사람들도 교수가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다 구축된 노하우랑 선행 연구가 다 있습니다. 관련된 우주공학 관련된 네. 학부라는 조직이 새로 생긴 것뿐이지 그 학부에 있던 그 기존의 선행 연구와 노하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던 그 선행 연구와 선행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교육이 될 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신생학과에서 더 좋은 점은 교육 장비 같은 건 다 새 거예요. 아마 그 교육 강의실도 다 새 거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새 거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 연구를 해야 하는 점에서 디메리트가 존재한다. 이건 신생학과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에서 배워야 될 게 있고요.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학부 1학년, 2학년 좀 지나다 보면 3학년쯤 되면 자기 자신이 학부에서 배운 것만 충분하구나. 자기는 이것만 배우고 사회에 나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너무 부족한데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 대학원 진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본인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거를 학부에서 배우고 어떤 걸 대학원에서 배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지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면 그 지도교수랑 면담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아마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이 될 거예요. 학부에서 학부까지 하고 사회에 나가겠다. 아니면 이거 난 더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가겠다.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서 신생학과라고 해서 이 그 구조가 다르고 요 의사결정하는데 이 요소가 다르진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교 학생, 학부생일 때는 캠퍼스에 갈 일이 없는 건가요? 뭐 좀 늦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답변을 다 했습니다. 네, 학부생일 때는 형품 캠퍼스에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품 캠퍼스, 달성 캠퍼스에 생기는 인프라는 학부생을 위한 인프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물론 학부생으로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학부생으로서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교육을 위한 실험실은 다 여기 대구 캠퍼스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위한 실험실 이상으로 뭐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턴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필요한 연구 장비가 이 대구 캠퍼스에 없고 달성 캠퍼스, 현풍 캠퍼스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는 가야겠죠. 하지만 학부 커리큘럼 내에서 그냥 교육 듣고 수업 듣고 실습하고 그런 설계하고 뭐 실험하고 그런 거는 다 대구 여기 본캠퍼스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탁 학생, 발사체를 실험할 수 있는 장비도 있을까요? 네, 발사체를 실험할 수 있는 장비도 있을 건데 발사체라는 것도 이게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부산대나 그 정도 수준의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있지 학교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시험 장비를 저희가 구축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고 또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가셔서 그 산업체나 아니면은 연구소로 가셔야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발사체라는 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발사를 되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준까지 학교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장비의 수준까지는 구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수 학생, 한국우주과학과 비교했을 때 우주과학 쪽에 대해서 비교적 덜 배우게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매우 좋은 질문. 대답을 대답을 되게 하기가 한번 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덜 배우고 어느 면에서 더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초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항공우주과공학은 좀 더 그 전반적인 전 분야를 했다 그러면 이 우주과학부는 기존의 항공우주과학을 바탕으로 우주기지 건설, 그러니까 즉 화성 탐사와 달 탐사, 즉 행성 탐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기술을 배우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전자, 컴퓨터, 그다음에 기계, 항공우주, 그다음에 건설, 건축, 토목 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다 융복합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의 항공우주과학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거나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커리큘럼은 딱 한정돼 있거든요. 뭐 130학점 졸업학점에 뭐 50학점 뭐 전공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는 학부 수준에서는 기존의 타 학교 항공우주과학과 비교했을 때는 덜 배우고 더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됐으면 다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현 학생, 경북대에서 진행하는 신입생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평가 과목이 학부별로 지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부에서 어떤 과목을 평가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좋은 질문인데 제가 100%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기억하는 건 수학이었어요. 수학. 기초 수학. 기초 수학이고 기초 수학을 진단평가 통과를 못하면 아마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기초 수학 과목을 추가로 들어야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것은 입학하신 후에 등록하고 입학하신 후에 아마 가이드가 될 겁니다. 네. 네, 수학이 있어요. 수학 한 과목으로 기억합니다. 네. 또 질문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DM으로 보내시지 말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 전체 모두에게 보내주시면은 그러니까 채팅을 모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현 학생이 또 질문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과에 비해 카이나 카리 쪽에 취업하는 데 불리함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카리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에요. 대전에 있고요. 거기는 주로 석사, 박사를 뽑습니다. 석사, 박사. 네, 학부를 뽑진 않아요. 연구소는 보통 국책연구소는 학부생을 뽑지는 않습니다. 석사, 박사를 뽑아요. 저도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전문성을 가진 석사, 전문성을 가진 박사라면 학부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우주학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연구가 발사체 인공위성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달 탐사나 화성 탐사나 그 다음을 생각하는 뭐라 그러죠? 팀이나 그룹이나 아니면 부나 그런데 부서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경쟁력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를 뿐이지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또 전공 분야를 찾아서 그 지도 교수님께 가면 되기 때문에 뭐 불리하고 유리한 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신생아과라서 불리한 게 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학점 잘 받고 또 학점 잘 받으신 와중에 뭐 경연대회 나가서 수상하고 그다음에 경연대회 나가 서 수상하면서 뭐 또 해외 뭐 경력 해외 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교환학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뭐 등등을 해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되게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자기가 경쟁력이 높고 유리한 거죠. 이거는 어느 학부를 나왔다고 해서 불리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세현 학생 아까 커리큘럼 소개에서 1학년 1학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1학기는 전부 교양점 듣는 건가요? 네, 이것도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맞습니다. 1학년 1학기는 경북대학교 어느 공과대학을 가도 다 그래요. 유사합니다. 네, 1학년 1학기는 공통 과목을 듣게 돼 있어요. 1학년은 고등학교에서 1학년 대학교로 넘어오기 때문에 1학년은 약간 쿠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는 그런 쿠션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물리, 수학, 뭐 컴퓨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대학교 수준으로 더 배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교양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교양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입학을 하시면 저희 학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가이드라인 드려서 이런 것을 권장한다. 아니면 학과 차원에서 학부 차원에서 공통으로 들어야 되는 그 분반이 있을 거예요. 저희 학부끼리 듣는 분반. 여기 수학은 이 분반, 뭐 컴퓨터는 이런 분반, 이게 분반이 다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들으시는 거라서 뭐 80명 아니면 40명씩 분반이 돼 있던 80명 하나의 반이 됐던 거는 다 같이 들을 거라서 1학년 때는 그렇게 뭐 대학교 수학 수준의 수학, 그다음에 대학교 수준의 물리학, 대학교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대학교 수준의 영어 이렇게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수학생 우주 탐사 차량과 관련된 진로 생각한다면 우주과학부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공학 쪽으로 입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주 탐사 차량, 뭐 우주 탐사 차량이라면 아마 우주 탐사 로봇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우주공학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공학부가 낫다고 말하겠죠. 자동차 공학 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제 쪽에 그러니까 저의 그 관점에서 보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공학은 지구에서 지구의 대기와 지구의 온도와 그다음에 지구의 환경에서 잘 움직이는 자동차를 배우는 학문이죠. 근데 우주 탐사 차량, 우주 탐사 로봇은 우주 극한 환경에서 그 극한 대기, 극한 온도, 극한 그 환경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로봇과 로보와 차량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구에서 잘 되는 자동차를 거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안 움직여요. 네. 온도 때문에 뭐 배터리가 터진다든지 뭐 등등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주 탐사 차량을 공부하고 싶은 분이라면 우주과학부 가는 게 당연히 맞죠. 답변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상호작용을 안 하고 있어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뭐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다 안 됐다. 아니면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세연 학생. (55분까지)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없으면 네, 이 세션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질문이든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노영탁 학생 개강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 가면 도움 될까요? 음, 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얘기할 답변이 있고 인생 선배로서 할 답변이 있는데 교수로서 할 답변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공부하세요라는 게 답변이 거고 그다음에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노십시오. 대학교 와서 또 열심히 어차피 공부할 건데 뭐 지금 이 한두 달 또 준비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겠습니까? 어차피 수능까지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열심히 놀고 뭐 다양한 알바도 해보시고 사회적 경험을 쌓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뭘 이렇게 엄청 준비하시면 좋지만 네. 열심히 이렇게
즐기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준비한다면 영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는 뭐 뭐든지 필요하고 어디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지 학생, 아까 보여주신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어디 가야 볼 수 있나요? 입학처 공지사항이 있어요.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경북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보면 신생아과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여드린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유할게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할게요, 지금. 지금 해야 좀 더 질문이 좀 자유롭게 나올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김세현 학생, 혹시 저희 윗 학과 선배님들 중 우주과학부를 편입해 오신 선배님 계시나요? 전과는 편입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회가 될 거예요. 1기수? 1회가 될 겁니다.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영탁 학생, 됐고, 네, 됐고. 권우성 학생, 혹시 우주과학과 강의 중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고요. 그 영어 강의인지 한국어 강의인지는 강의 수강 신청할 때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렵거나 영어 강의를 듣기 싫으시면 선택을 안 하시면 돼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전공 과목은 전공 필수는 없어요. 저희 학부에 전공 필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다 전공 선택 과목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영어 강의다 그러면은 선택을 만약에 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로 진행된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이 수업에 있으면 영어로 해요. 없으면 한글로. 네. 네. 그 다음에 이민규 학생. 우주과학부에서 발사체에 관해서 배우면서 화성이나 금성 테라포밍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맞아요. 네. 발사체도 배우고 그 다음에 화성이나 금성 테라포밍도 배웁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다른 과목에서 배울 거라고 봅니다. 오픈 채팅방에 제가 아까 발표드린 발표 자료를 공유했고, 이건 입학처에서도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오늘 55분까지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55분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 위촉사정관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기록부 맞나요? 그걸 쭉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죠? 뭐죠? 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네, 생활기록 다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천문학과랑 우주공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항공운항과라고 하죠. 파일럿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랑 좀 다른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파일럿은 말 그대로 조종사죠, 조종사.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운전자죠, 운전자. 그래서 파일럿은 조종사고 자동차 운전자이기 때문에 공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건 공학이 아니라 기술자죠, 기술자.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 가르치진 않고요. 학부에서 양성하는, 그 양성하는 그 인재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오해하시는 게 정비사랑 공학자랑 다르죠. 정비사는 테크니션이라고 하고 영어로. 그 다음에 공학자는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공학자는 과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과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학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공학자고 정비사는 공학자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유지 보수하는 게 정비사죠. 네.
그래서 자동차도 보시면 현대차에서 자동차 현대기아차 자동차 만들지만 정비사는 또 따로 있잖아요. 뭐 곳곳에 정비사들이 계시죠. 그래서 정비사를 양성하는 학부는 아니에요. 학과는 아니에요. 정비사는 보통 뭐 전문대학에서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정비사를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일럿도 아니고 정비사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냥 우주공학자, 한국우주공학자를 양성하는 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생학부여서 뭐 우려되는 게 이렇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 이런 거가 이렇겠지 걱정되네 또는 뭐 주변에 신생학부니까 거기 가서 뭐 하겠냐 뭐 취업이나 되겠냐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신생학부에 계시는 전문가님께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전문가라 보면 저한테 질의응답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김희선 학생, 우주과학부 커리큘럼 중 기계공학 관련 과목들이 기존 건축학과 교집합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주 건설과 우주 항공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우주 건설은 기존에는 건축학부에서 하는 과목들 중에 극한 환경에서 필요한 건설 기술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과목들이 이제 발췌돼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은 기존의 기계공학과 전자와 컴퓨터와 그 다음에 한국우주공학에서 했던 관련된 로보틱스나 항공우주 기술들을 발췌해서 네, 교과목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목명이 1대1로 똑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학부에 A 과목과 B 과목이 필요하면 A 과목과 B 과목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A 과목의 일부분, B 과목의 일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A 과목의 일부분과 B 과목의 일부분을 합쳐서 C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부 특성화된 C 과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부가 이제 우주 기지 건설, 우주에서의 그 탐사를 위한 로보나 건설 기술을 배우는 거라면 그거에 필요한 전반적인 학부 수준의 기술을, 그러니까 학부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학과에서의 그 커리큘럼과 교과목에서 발췌해서 특성화된 이 학부에 적합한 과목으로 새로 편성한 것이 저희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뭐 교집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대구 경북에서 항공우주공학이 어,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희소하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이 대구 경북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없어요, 사실. 뭐 경운대에 뭐 무인기학과 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어, 없습니다, 사실. 네. 포항공대에도 없고요, 유니스트에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항공우주공학 우주공학부를 하시면 대구 경북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고 이게 전국 단위로 이제 그 보면 우주공학
이나 이 우주 산업 시대 또는 항공 UAM 시대에 적합하게 이제 앞으로 직업군하고 그 신산업이 계속 생길 거라서 지금이 가장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네, 이민규 학생, 우주과학부 교수님은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교수님 말고 더 계시나요? 네, 당연히 더 있죠. 더 있지만 지금 요 입학 담당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규만 교수고요.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그런 찾아보면 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정보들은 저에 대한 정보들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네, 김도현 학생, 우주과학부는 우주기지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학부 수준에서는 우주기지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고 플러스 알파 한국우주과학을 다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 아까 그 자료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자료 보지 말고요. 기존에는 한국우주공학에서 기존에 한국우주공학이나 한문에서 우주기지 건설이라는 게 플러스 알파로 돼 있고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춘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답변이 좀 이상했는데. 네, 우주기지 건설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우주기지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하나 우주기지 건설만 하진 않을 거예요. 학부 수준의 커리큘럼은 너무 어, 특성화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 보편화도 좀 해야 돼요. 학부 수준은. 그러니까 이제 학부는 좀 더 이렇게 넓게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쭉 배운다 보면 여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대학원을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꼭 우주기지 건설에 초점을 맞춘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항공우주에 관련된 발사체, 인공위성,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UAM, 뭐 그다음에 제어, 뭐 로봇 다 그걸 다 배웁니다. 다 일일이 다 그러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주기지 건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같이 배우면서 이제 학부 때 이렇게 쌓을 거예요. 쌓으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쌓으면 그러면 이제 3학년, 4학년쯤에 되면 아마 본인이 또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그 하고자 하는 그 미래와 맞는 그 분야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 봅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공 필수 과목이 없어요. 전공 선택 과목만 쭉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때도 최근에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선택이 이제 폭이 조금 더 적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완전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학과에 원하시는 과목을 듣는 거기 때문에 시간표도 본인이 짜는 거고 그래서 우주기지 건설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기지 건설보다는 기존의 항공우주공학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게 저희가 다 열어놓을 겁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아, 56분이네 지금 이제. 네. 혹시나 또 질문이 더 있으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선택할 때 우주공학부를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항공우주학 전공에서 뭐 어디 취업할래, 어디 갈래, 뭐 등등. 네. 근데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훨씬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은 취업의 문이 열려 있고 훨씬 더 많은 산업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항공우주학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는 진짜 좋은 학문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 뭐 각자의 기호가 다 다를 거라고 보지만 네. 뭐
한국우주공학, 우주공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셨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신생되는 학과에서 배우고자 하는 초점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생긴 학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에 맞춰서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타 학교, 타 학과 기존에 있는 항공우주공학의 전통성 있는 학과에 비해서는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같이 학과를 이제 꾸리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이상 마치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설명회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내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 질의를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